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델3를 산 다음에 오늘 차 튜닝을 하러 왔습니다. 휠부터 교환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치업이 되다 보니까 19인치 타이어가 필요해졌죠. 자, 그런데 전기차에 오면서 타이어의 중요성이 너무너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전기차들은 살짝만 밟아도 토크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거기에다가 일반 내연기관차랑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무게가 많게는 뭐 40%까지도 무거운 차들이 있어요. 얘만 하더라도 사실 아반떼 사이즈거든. 아반떼가 공차 중량이라고 해봤자 원래 1.4톤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1.8 같은 사이즈의 차라고 했을 때 20, 30%가 더 무거운 상태에서 토크는 토크대로 더 좋아졌으니 타이어의 마일리지가 굉장히 짧아진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금호 타이어 마제스티9 EV 같은 경우에는 뼛속부터 바닥부터 전기차 전용 타이어로 설계된 전기차 전용 타이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품을 먼저 좀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실제로 보시면 다른 마제스티9들은 다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마제스티9 EV 같은 경우에는 인앤아웃 패턴 형식의 타이어다라는 거를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 전혀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애초에 이 프로파일 설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타이어에 어떤 소재의 컴파운드를 쓸 거다라는 그 소재들까지 전혀 다른 완벽하게 사실 새로운 라인업인데 마제스티9의 EV라는 이름으로 그 라인에 같이 이제 들어갔다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외형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예요. 요 트레드 부분, 그리고 사이드 부분, 그리고 요 비드 부분, 이쪽에서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얼마나 강건한 설계가 됐느냐가 첫 번째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 안쪽에 들어와서도 이 하나하나의 사이프들 안쪽까지 얼마나 또 디테일을 잡았느냐,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얼마나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일단 교체합시다. 교체. 자, 타이어를 지금 이제 탈착 중인데 순정 상태에서의 무게를 좀 먼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세요. 자, 제가 안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안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제 몸무게가 아니고요. 집에서 가져왔는데 걸리면 혼납니다. 아! 잠깐만, 나 혼자 올라가면 몇 킬로인데? 오야, 80kg야! 이게 말이 돼, 이게? 자, 얘는 22kg인 것 같아요. 19인치 휠 타이어 지금 조립된 애는 무게가 얼마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왔어요. 자, 참고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 트레드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다만 요 타이어 옆면에서 봤을 때 요 두께 있죠. 네, 두께가 더 얇아진 거예요. 과연 무게? 야, 비슷한데? 몇 킬로야? 자, 여러분, 무게 확인은 완료됐습니다. 순정이 22kg, 그리고 요 19인치 마제스티9 EV의 이 사제 휠을 조합한 결과 23kg, 1kg 정도는 뭐 비슷한 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다 교환을 하고 나가서 운전을 하면서 또 계속 말씀을 드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타이어를 교체하고 지금 하루 동안 차를 타보고 이제 마제스티9 EV로 19인치 타이어로 인치업을 한 결과 기존 18인치 순정 미쉐린 MX-M4와 비교해서 어떻게 다르다 라는 말씀을 좀 이제 드려보려고 합니다. 딱 하루를 탔고 지금 주행거리는 어제 타이어 교환하고 요 트립 A를 리셋했거든요. 62km 탔네요. 자, 그리고 62km를 타는 동안 사용한 평균 에너지가 160W/km니까
연비는 약 6.25? 네, 6.25 정도 나온 건데 트립 B에 보면은 이제 186W, 여긴 이제 연비가 조금 더 안 좋잖아요. 근데 이 누적 트립 B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고속도로도 좀 이제 많이 쏘고 다니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반영된 결과고, 트립 A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어제 타이어 교환하고 히터 22도로 맞추고 히터 튼 상태에서 시내 주행 위주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 운전하듯이 운전을 하고 다닌 결과, 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18인치 순정 타이어랑 비교했을 때 지금 겨울철에 히터까지 틀고 네, 연비가 6 넘게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면은 지금 19인치로 바꾸면서 휠 타이어 포함 무게가 1kg가 늘어난 거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도 그냥 네, 이건 똑같은 수준으로 지금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고속 주행을 하면서의 연비는 이제 또 이게 또 사제 휠로 바뀌고 휠의 옵셋 자체도 지금 더 밖으로 많이 튀어나가고 했기 때문에 학력 계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고속 주행하는 건 속초 TV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나중에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네, 주행하는 동안에 이 트립 A가 어떻게 변하는지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한 60km 정도 시내 주행을 한 걸 기준으로는 인치업까지 했는데 네, 연비가 지금 더 떨어진다거나 하는 거는 느끼지 못하겠다. 그리고 이 타이어의 느낌에 대해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이런 곳에서의 승차감이에요. 자, 이런 곳에서의 승차감이 어떤 승차감이냐, 모델 3가요, 제가 리뷰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이 좌우로 올라오는 롤을 얼마나 차가 잘 억제시켜서 사람 머리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하느냐, 이게 정말 개똥망인 차예요. 개똥망. 그래서 모델 3를 타면 멀미를 많이 하는 이유가 차가 원페달 드라이빙 때문에 앞뒤로도 좀 격한 무빙이 많은데, 얘는 댐퍼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위아래로도 무빙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머리를 좌우로도 많이 흔들어 제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얘는. 그리고 그 머리가 좌우로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 뭐 별다른 상황이 아니라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상황에서 양쪽 바퀴가 불규칙한 도면을 지나갈 때 무조건적으로 생긴단 말이에요. 방금처럼 그냥 이런 평지도 공사했던 자국들 때문에 좌우가, 그리고 이런 데는 또 맨홀들 때문에, 여기도 맨홀, 왼쪽만 탕탕탕 이렇게 치면서 차가 넘잖아요. 결국에 이런 모든 상황에 차가 좌우로 뒤뚱뒤뚱거리는 모션을 만들고, 이 뒤뚱뒤뚱거림을 차가 얼마나 잘 제어하느냐, 잘 제어하고 아래서 많이 흡수해서 그걸 또 위로 올라오지 않게 얼마나 잘 제어하고 얼마나 아래서 많이 흡수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승차감이 좋니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솔직히 지금 타이어를 그냥 바꾼 게 아니라 심지어 인치업을 했기 때문에 승차감 면에 있어서 뭐가 좋아질 거라고는 사실 상상도 못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놀라운데, 얘가 지금 그 좌우로 올라오는 롤을 엄청 많이 잡아요. 그냥 생각하기에는 순정 타이어가 지금 18인치였잖아요 18인치의 두께가 더 두껍단 말이에요. 그리고 타이어는 두꺼우면 두꺼워질수록 승차감에서 더 이득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는 19인치로 인치업을 하면서 타이어는 오히려 더 얇아졌거든요. 타이어가 먹을 수 있는 충격의 폭이 그만큼 더 줄어든 상황인데, 지금 더 줄어든 상황에서도 훨씬 더 나아진 충격 흡수 능력을 보여준다라는 게 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기한 포인트고, 제가 모델 3를 처음 리뷰한 게 2년도 넘은 것 같은데, 그때도 사실 영상을 보시면 저는 처음부터도 그렇게 느꼈어요. 모델 3가 정말 운전이 재미있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 운전이 재미있다라고 느끼는 포인트에는 그 우리 미니 탈 때, 미니 승차감 진짜 더러운데 이 조그만 차를 가지고 차가 진짜 이 좌우로 막 수평 이동하는 그런 좀 카트 타는 것 같은, 땅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롤도 없고 차는 조그맣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오는 이 굉장히 한 덩어리 같은 움직임이 굉장히 그 운전을 재밌게 만들어주는 요소고, 저는 그게 모델 3에서도 느껴졌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차를 사고 나서도 그 느낌이 그대로 느껴졌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게 그 타이어의 역할이 좀 굉장히 크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이제 와서 듭니다. 다시 말해서 순정 같은 경우에는 미쉐린이 18인치여서 타이어는 더 두껍지만 그만큼 사이드가 엄청나게 강했던 타이어였다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얘가 타이어가 더 얇아졌는데, 급차선 변경을 할 때 물론 이 차의 근간이 어디 가지는 않지만 오히려 18인치 순정 타이어를 꼽고 있을 때보다 이 완전히 옆으로 조금의 눌림도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옆으로 수평 이동을 하는 그 느낌은 오히려 더 줄어든 느낌이 들어요. 급차선 변경이 탁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타이어가 눌리면서 그쪽에 하중이 쏠리는구나 라는 정도가 느껴져요. 이제는 모델 3 순정 타이어 가지고 급차선 변경 어지간히 해서는 진짜 차가 한쪽으로 잘 눌릴 생각 자체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보니까 그 타이어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고속으로 달리면서 만나는 그런 잔요철들 있죠, 혹은 이렇게 크게 떴다가 떨어지는
차가 위아래로 꽤 많이 떴다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18인치 순정 타이어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아무튼 뭐 전혀 예상 밖의 그런 좀 느낌이어서 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포인트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이 느낌이 맞다고 봐요. 물론 얘가 지금 그 18인치 순정 타이어가 들어가 있을 때만큼 그만큼이나 옆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거나 했을 때 진짜 미니처럼 옆으로 수평 이동을 하는 그 느낌에 비한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이제 댐퍼가 물러진 느낌 정도는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부드러워졌다라는 거지 그립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모델 3 타고 무슨 뭐 급차선 변경을 이 이상으로 급차선 변경이 안정적으로 되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승차감이 좋으면 그만인 거지. 엄청난 그런 딱딱한 느낌을 일부러 만들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충분히 안정적인 그립이 나와주는 한에서는 저는 지금 이 세팅이 훨씬 더 맞는 세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타면 탈수록 들고, 그리고 아까 타이어 프로에서 타이어 교환하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전기차 전용 타이어라는 거는 뭐 트레드 부분, 사이드 부분, 뭐 비즈 부분 전부 다 이 전기차들의 무거운 무게를 버티면서도 그립이 나올 수 있도록 설계가 애초에 된 애들이에요. 그래서 승차감이 이렇게 좋아진 만큼 사이드가 막 금방 무너지는 거 아니야? 못 버티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도 필요 없단 말이죠. 그 와중에 승차감이 이렇게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좌우로 자잘자잘하게 치고 올라오는 코너를 돌고 있는 상황에서의 울퉁불퉁한 길, 그런 데서 이 승차감의 차이를 진짜 드라마틱하게 느끼고요. 이게 신기하게 또 이거 완전 천천히 이렇게 방지턱을 올라왔다가 그냥 천천히 저속에서 양쪽 바퀴가 동시에 이렇게 쿵 떨어지는 이런 데서는 그 차이가 좀 미미한 것 같아요. 전기차 전용 타이어다 보니까 이제 뭐 소음도 궁금하실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는 내연차에 비해서 좀 조용해지다 보니까 내연차 대비 상대적으로 원래는 안 들리던 풍절음, 로드노이즈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전보다 더 NVH에 신경을 쓰고 타이어 제조사들도 로드노이즈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이 오해들 하고 계시는 게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안에 이렇게 스폰지 흡음재가 붙어 있잖아요. 그 스폰지 흡음재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이나 소리를 바로 흡수해가지고 걔가 뭐 소리를 먹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 건 이 타이어 패턴에서부터 결정이 되는 거고, 스펀지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가 도로를 다니면서 계속 요철들을 만나서 탕탕탕탕탕탕 요철들에 맞잖아요. 그러면 타이어는 그 안에 공기로 꽉 차 있고 진동이 탕 하고 들어왔을 때 바로 앞에가 또 휠 표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노면에서부터의 충격이 타이어를 타고 들어와서 휠을 만난 다음 그 소리가 튕겨져서 다시 타이어로 오고 거기를 타고 돌고 돌면서 그게 공명음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그 스폰지가 감겨짐으로 인해서 그 스폰지가 공명음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그 로드노이즈 올라오는 걸 들어보면은 단지 노면을 읽는 소리가 있고, 그냥 노면 읽는 소리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웅웅웅웅 하는 좀 이렇게 저음으로 타고 올라오는 소리가 있거든요. 웅 하면서 깔리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스폰지는. 그래서 우리 마제스티 9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K 사일런트라는 이름으로 그 흡음재가 감겨져 있는데, 뭐 도로의 소음 차단 능력은 순정과 비슷한 것 같아요. 크게 뭐 더 좋다라는 느낌은 못 받겠고. 와, 근데 이게 승차감이 참 너무 좀 안 좋던 차가 이렇게 승차감이 좋아지니까 이게 되게 크게 체감이 되네. 여러모로 테슬라는 참 그 좋은 차인 것 같습니다. 타이어 하나 바꿨는데 또 이 차에 대한 만족감이 또 이렇게 확 올라가네. 재밌는 차야 진짜. 자, 연비는 여전히 160W per 킬로미터, 91km 주행했고요. 물론 이제 뭐 속초를 한번 좀 갔다 오면 순정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뭐 지금으로서는 연비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금호에서 나온 마제스티 9 EV 전기차 전용 타이어, 현재는 제공되는 타이어 사이즈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올해 이제 적용 가능 사이즈를 계속해서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타시는 분들 이제 타이어 교환 주기가 왔다, 이 마제스티 9 EV 잘 기억해놔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차감 좋다, 소음 좋다, 운동 성능 뭐 솔직히 뭐 너무 얼어있는 노면이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빠지는 건 모르겠다. 그리고 전기차 전용 타이어들 자체가 다 환경 규제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마일리지예요. 때문에 그 주행거리 잘 나올 거고요. 전기 SUV 같은 경우에는 이제 HP71이라는 모델명으로 이제 크루젠 EV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그 크루젠 EV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마제스티 9처럼 정말 많이 공들여가지고 신경 써서 만든 제품이라고 하니까 전기차 SUV 타시는 분들도 타이어 교환하실 때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조만간 속초 갈 건데 속초 TV 갈 때 만나요. 안녕.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